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네, 안녕하세요. 경혜중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과 사랑의 의미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성과 사랑의 다양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과 사랑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될 키포인트는 성과 사랑의 다양한 의미, 그리고 성과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수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꽃이야. 내 옆에만 두고 볼래?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친구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꽃이야. 잘 자랄 수 있게 물을 줘야겠어. 라고 이렇게 같이 꽃을 보면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번과 2번에서 두 학생이 꽃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1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꽃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만 봤으면 좋겠다. 내 옆에만 두고 보고 싶다. 라고 말을 했고, 이제 2번 친구는 잘 자랄 수 있게 꽃에 물을 줘야겠다. 이 꽃이 잘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이 두 학생이 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안경을 낀 이 학생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꽃에 대한 사랑을 소유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만,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랑의 대상을 소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친구는 어떻죠? 내가 좋아하는 꽃이야 라고 하고 나서 그 꽃이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모습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 학생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떤 그 사랑의 대상이 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사람이 사랑을 대하는 태도겠죠. 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떤 좋아하는 대상이 있거나 그런 어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나요? 여러분은 1번 학생처럼 그것을 가져야겠다. 그것을 나만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소유 쪽의 성향이 강한가요? 아니면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좋아하니까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가요? 뭐, 둘 다 나쁘고 좋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성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른 어떤 단점과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과 사랑의 의미를 학습 목표에서 알아보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성과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약간 나랑은 거리가 먼데 난 잘 모르겠는데 혹은 알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쑥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이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사랑에 대한 욕구 또 성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에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사랑에 관련해서 욕구가 되는 것이 당연해요. 누구나 우린 사랑받고 싶고 또 누구나 어떤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뭔가 너무 좀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성과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쉽게 보통 사랑, 뭐 성 이런 거를 TV나 뭐 어떤 매체나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배울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우면서 과연 성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땡땡에게는 초등학생인 동생이 있다. 어느 날 동생이 땡땡에게 성교육 시간에는 무엇을 배워? 성이 뭐야? 라고 물어보았다.
땡땡이는 동생의 말을 듣고 성의 의미를 생각해보니 남녀 간의 신체적 접촉이 떠올랐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동생에게 몰라도 돼 라고 소리치고 말았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너 동생이 있거나 혹은 뭐 친구가 뭐 물어볼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뭐야? 뭐 사랑이 뭐야? 성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여러분들도 물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례의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서 동생에게 몰라도 돼 라고 소리를 쳤대요. 그냥 어떤 성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게 신체적 접촉이 떠올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신체적 접촉만이 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신체적 접촉도 어떤 성의 범주에 포함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은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신체적 접촉이 떠올라서 막 부끄러워서 너는 몰라도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의 한자적 의미는 마음과 몸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단순히 어떤 신체적 접촉만을 생각해서 얼굴이 붉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성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성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것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함께 포함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합쳐진 것이 바로 성이다. 그래서 성이란 것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동생의 말에 대답에 불편했던 것은 단순히 신체적 접촉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정말 여성, 남성 이렇게 성이 둘로 나뉘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XY 염색체, XX 염색체 이렇게 생물학적인 딱 유전자가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성은. 그리고 또 두 번째, 성은 남녀의 성적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에서 얼굴이 붉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를 떠올려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 다음에 이제 막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성은 남녀 간의 어떤 성적 행위도 포함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뭐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 막 잠을 자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성욕도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이 성이 단순히 어떤 막 부끄럽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치부되기에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생명의 탄생 정말 되게 경이롭고 굉장히 신비롭고 또 굉장히 축복받아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런 통로 또한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단순한 신체적 접촉, 부끄러운 것, 남사스러운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과 같은 남녀의 성적 정체성, 남녀가 맺은 다양한 인간관계, 그리고 성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등도 모두 성의 의미와 관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방금 이야기했던 이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쪽으로는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의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눠지는 다양한 의미에 기본적으로 나눠지는 말들이에요. 자, 섹스라고 되어 있죠.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그리고 또 성행위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XX 염색체, XY 염색체 이것을 구별할 때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뭐 여권 같은 데 보시면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쵸? 그 단어가 뭐 이상한 뭐 뭔가를 막
부끄러움을 주려고 그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죠. 단순히 이 사람의 인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을 기재해 놓은 것에 우리가 이 단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되기도 하고 남녀 간의 성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젠더는 사회 문화적 성, 역할, 그리고 성적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남자답다. 저 사람 진짜 천상 여자다. 천상 남자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떤 지금은 많이 그런 의미가 바뀌어지고 있고 또 새로 세워지기도 하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좀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고정된 성적인 어떤 역할을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아버지는 조금 근엄하고 좀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시면서 좀 무게를 잡으시는 그런 집안의 어떤 무게 중심이 되는 그런 느낌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어떤 것이 바로 남성의 성적 역할이라고 사회적, 문화적인 성적인 역할이라고 받아들여져 왔죠. 이런 것처럼 어떤 생물학적 성,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어떤 특정 성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을 바로 젠더라고 합니다. 그럼 섹슈얼리티는 성에 대한 인간의 태도, 감성, 가치관, 문화 등을 포괄하는 성적인 것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성과 관련한 모든 것을 어떤 표현할 때, 그것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냥 여러분들 TV나 혹은 매체나 이런 데서 어떤 섹슈얼리티를 어필한다, 섹슈얼리티를 모방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들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떤 그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기 위한 섹슈얼리티라는 단어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기 다양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이것을 배우기 이전에 생각했던 성은 어떤 의미였나요? 다양한 의미가 있었어요. 여성과 남성을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구별하는, 그리고 남녀 간의 성적 행위, 그리고 성적 정체성, 인간관계, 성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인간의 태도, 감성, 다양한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성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은 그 다양한 의미와 연관되는 성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성의 가치로는 첫 번째 생물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인간은 다 성을 통해서 탄생을 해요. 인간뿐만 아니에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탄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죠. 선생님 아메바는 안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할 말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물학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 가치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임신 그리고 출산을 의미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 태어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기르고 또 성장시켜서 또 그 다음 후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임신, 출산 거기서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은 쾌락적 가치를 지녀요. 성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죠.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막 포근하고
너무 피로도 풀리고 좋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맛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즐겁죠. 이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성욕 또한 우리가 그것을 행위로 실천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즐겁고. 그리고 뭐 어떤 행위로 실천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성은 우리에게 기쁨, 쾌락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확실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인격적 가치예요. 인격적 가치라는 거는 인간이 어떤 성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하나가 되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이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여러분들 성이라는 거는 다양한 가치가 있어요. 다양한 의미가 있듯이 또 이 안에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한쪽으로만 치중해서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성은 생물학적 가치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은 그냥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가치를 지닌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성은 쾌락적 가치를 지녀 라고만 생각을 하면 또 그것도 문제를 발생시켜요. 근데 또 성은 인격적 가치를 지닌다, 성은 무조건 인격적 가치만 지닌다 라고 생각해도 또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치를 모두 함께 고려할 때 우리가 성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실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인격적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성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삶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게 바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그쵸? 여러분들 뭐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제목이 뭐였죠? 아무튼 뭐 다른 별, 서로 행성이 다른 거죠. 완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였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어떤 좀 단순히 어떤 성별로만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딱 나누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남성에게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뭐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생물학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통해서 우리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성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존중할 수 있게 되는 인격적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냥 단순히 쾌락적 가치만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또 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어떤 행동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바로 성이기 때문에 성은 인격적 가치도 지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이라는 거는 이것처럼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을 통해서 종족을 보존을 할 수 있고 쾌락도 추구할 수 있지만 성의 어떤 선생님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는 성을 통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아끼고 또 대우한다는 그런 책임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게 정말 저는 성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가치 중에 어떤 가치가 좀 중요하다. 물론 이 세 가지 가치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가치 중에 내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성의 가치는 무엇이고 또 중요하다고, 특히 내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어느 가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인간은 성을 통해서 종족 보존, 쾌락 추구 하지만 또 상대방 아끼고 인간답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가장 동물과 구별되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할 때 인간의 성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빠져 있어, 그러면은 두 가지 가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생물학적 가치, 쾌락적 가치.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은 항상 어떤 다른 대상,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성이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데 내가 쾌락적 가치, 생물학적 가치 뭐 이렇게만 추구를 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쾌락적 가치를 주는 생물학적 가치를 주는 수단으로서밖에 전락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성은 그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가치가 바로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하고 정말 책임질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신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성의 가치를 정말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계속 성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럼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사랑이 뭘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선생님한테 만약에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은 사랑은 뭐 이런 정의를 갖고 있고 뭐 이런 속성을 갖고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선생님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선생님한테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도 말문이 막힐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예전부터 뭐 고대 그리스 혹은 더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사랑의 존재를 알고 있고 또 느끼지만 그것을 난 사랑이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정의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 고민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류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계속 고민해 오고 있고 또 정립되어 오고 있고 또 다시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에 관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양육하고 보호한다. 보통 이건 누가 하는 일이죠? 부모님이 하시지 않나요? 보통. 그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한다. 라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뭐 덜어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전폭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그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다른 사람, 선생님도 포함이에요.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이 아닌 가족이 아닌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랑은 물론 진정한 사랑일 수 있지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만큼 은 모르겠어요. 그쵸?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도 부모님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또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진정하고 또 대단한 정말 훌륭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의 의미가 양육하고 보호한다 라고 한다면 정말 진정한 사랑의 의미 역시 이런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또 귀중히 여겨서 그 사람이 정말 잘 자라고 더 좋아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성장하기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사랑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대방을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겠죠. 그래서 아마 양육 그리고 보호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감정적인 딱 부분으로만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에로스는 마음이 설레는 본능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이성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야 라고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를 이야기해줬고, 자, 필리아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을 말하지. 친구들 간 사랑이나 형제 간의 사랑이야. 라고 필리아라는 어떤 친구와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말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나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이 그렇지.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보통 부모님, 그리고 뭐 여러분들 종교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또 종교가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신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랑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가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에 치중하지 않고 모두 다 골고루 고려하고, 또 이런 존재를,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성과 사랑이 잘 조화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자,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글이 있네요. 이 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윤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서 마음이 복잡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중학교 입학한 이후로 그 친구가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두근거린다. 오늘 책을 읽다가 내 마음과 같은 시를 발견했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쓰인 시라는데 어떻게 내 마음과 같은지 모르겠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사랑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랑이 본능적인 감정이기 때문은 아닐까. 집에 와서도 자꾸 그 친구의 웃는 모습이 생각난다. 내가 사랑에 빠진 걸까? 자, 이런 일기를 여러분 써보신 적 있나요? 뭐 이런 일기를 써보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랑에 빠진 감정이죠. 자,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대상이 굉장히 보고 싶고, 막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굉장한 뜨거운 그런 감정들이 막 용솟음이 쳐요.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죠, 열정. 되게 너 열정적이다. 지금 보고 싶어. 막 이랬는데, 그 말 한마디에, 왕복 3시간, 막 이런데 갈게. 막 이러면서 막 오고. 막 이런, 초반에, 보통 연애 초반에 막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어떻게 되죠? 막 100일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어. 막 사귄 지 100일까지는 막 그러다가 좀 점점 지나면서 보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나도 보고 싶은데 내가 좀 몸이 안 좋네? 혹은 내가 내일 일찍 일이 있어서 지금 가면은 내가 그 일을 좀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처음에 상관없어. 막 내일 일이 있는데 괜찮아. 난 널 보는 게 더 중요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갔던 그런 열정들이 조금씩 이제 차분해지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는 열정만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친밀감이라는 거는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믿는 것을 포함하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너무 좋아요. 그 사람 맨날 보고 싶고 맨날 만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랑 안 친해. 보통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짝사랑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랑 안 친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짝사랑이라고 하죠? 온전한 사랑이 그러니까 그 한쪽만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 양쪽 간의 이제 합의에 의한 서로의 감정에 이끌린 사랑을 말을 하는데, 이처럼 어떤 친밀감이 없을 때는 짝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짝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친밀감의 부족일 수 있다. 친밀감이라는 거는 서로 잘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믿는 것을 포함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예로 들자면, 선생님은 멜로망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멜로망스를 좋아하는데, 멜로망스의 이제, 보컬인 김민석 씨를 좋아하는데, 그 김민석 씨를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해도, 그 김민석 씨와 저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이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 김민석 씨와 친하지 않아요. 네. 김민석 씨를 잘 이해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김민석 씨를 물론 좋으신 분인 걸 알지만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친밀감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뜨거운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고 추억을 쌓고 시간이 같이 보내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친구와 친밀하죠? 친구가 갑자기 생겼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죠.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친구를 이해하게 되고 또 믿게 되면서 여러분이 친밀감이 생겼죠. 이처럼 어떤 연인 혹은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도 열정이 아닌 친밀감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커플로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만났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이제 그러한 어떤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뭐 이해해줘야겠다. 얘는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믿어도 되겠다. 라는 식으로 친밀감이 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혹은 그 사람들 배려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어떤 그런 노력, 헌신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관계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좀 이상했는데 내가 처음에 이럴 줄 모르고 만났는데 뭐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이런 그 상대방을 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고 또 그 사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헌신적인 책임감 있는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처럼 사랑이란 열정, 친밀감, 헌신, 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남녀의 관계를 우리는 남녀 간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청소년인데 청소년기 때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많이 겪어요. 뭐 신체적인 변화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정신적인 변화 또한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또 물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보통 청소년기 때부터 어떤 이성에 대한 관심, 또 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 교제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 그리고 사랑의 이 관계를 정말 잘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어떤 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매우 증폭하는 시기에 어떤 누군가를 난 이 사람을 사랑해, 난 얘를 좋아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이것을 되게 난 사랑하니까 이런 성적인 행동도 할 수 있어 라고 어떤 좀 그 경계를 너무 무분별하게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또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이 한번 예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땡땡이가 세모야 너도 나를 좋아하는 거 맞지? 라고 물어봤는데 세모가 나도 너 좋아해 라고 했어요. 근데 땡땡이가 우리 서로 좋아하니까 입맞춤을 하자. 입맞춤 해도 되니? 이랬을 때 세모가 나는 그거는 별로 내키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땡땡이가 실망이다. 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죠. 세모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땡땡이가 너는 내 스킨십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망이다.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이 태도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성과 사랑은 매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성은 사랑이고 사랑은 성이지 않습니다. 성과 사랑은 같은 것은 아니에요. 때문에 성과 관련된 욕구가 사랑을 같은 것으로 여기면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스킨십을 원할 수 있고 또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상대방의 전적인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적인 스킨십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이 경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성과 사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맞아요. 다시 한번. 그렇지만 이것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스킨십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 스킨십이 근데 그것은 맞습니다. 스킨십이 허용되는 것은 정말 서로가 합의하에 그리고 이 합의뿐만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 또 서로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앞에 스킨십이 행해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쓸게요. 자, 성과 사랑은 같은 어떤 매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과 사랑은 다릅니다. 또 엄연히 달라요. 때문에 이 사랑의 필수 요소가 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성의 필수 요소는 사랑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즉,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스킨십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스킨십을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 하에 그리고 플러스 동의만 돼서는 안 돼요. 동의 플러스 서로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책임지고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이일 때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면은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 않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때 그냥 스킨십을 할 걸 그랬나? 난 스킨십을 원하지 않지만 나는 제일 사랑하는데 걔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그래도 스킨십을 할 걸 그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어떤 큰 부담을 주는 행위죠.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을 아끼고 또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방금 이러한 거는 사랑의 어떤 올바른 자세다라고 볼 수 없겠죠.